요즘 집안 싸움의 대명사는 이혼이 아니라 상속입니다. 매년 이혼 소송은 줄고 있는데 상속 다툼 그리고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셀프로 상속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상속을 경험한 분들 10명 중 7명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재산 확인이나 현금 인출과 같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꼽은 응답이 46%로 1위를 차지했고 또 법률과 세금 이슈로 인한 어려움이 41%, 상속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한 분들도 29%나 됐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상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그런 중산층들도 상속세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의 김하정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김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최근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유언장을 쓰겠다, 그리고 쓰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반반으로 갈렸는데 흥미로운 거는 어찌됐든 그 내용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50%가 넘었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생전에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 뭐 집안이 좀 시끄러워질까 봐 그걸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유언장을 작성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유언장 작성한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부모를 대할 때 소홀해지지 않을까, 또는 유언장 내용 때문에 가족들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유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유언장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언 중에서도 자필 유언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른 유언장과 달리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성자가 밝히지 않으면 유언장의 그 존재 여부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했지만 유언장 존재 여부도 알 수 없고 찾지 못해서 그냥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하거나 상속인들의 협의하에 상속을 했다가 나중에 유언장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재상속의 이슈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밀로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찾더라도 공중유언장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방식의 이제 유언장들은 상속인들이 전원이 법원에 출석을 해서 유언 내용과 방식을 거치는 확인하는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장을 찾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유언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소송과 재상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상속의 집행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공증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기관으로 뭐 공증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그거를 또 거기 공증 사무실에 맡겨두고 이런 절차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먼저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금전의 지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증을 해둬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유언장의 진위 여부, 마지막 유언장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 신탁을 하면 다른가요? 유언대운 신탁은 계약 방식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위탁자가 사망하시면 위탁자의 뜻대로 바로 집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유언의 증인은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는데요. 이때 유언자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3자 또는 친구들에게 유언공증 대상의 자산을 제3자에게 공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좀 껄끄러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죠. 누군가에게 나의 그 자산을 다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센터장님 뭐 공증은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증유언장은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한 번을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300에서 그치겠지만 내용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새로운 증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가 매번 변경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또 자산이 변동되면 또 새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공증사무소에 유언장을 맡기면 그것도 따로 뭐 보관료나 이런 걸 내야 돼요? 보관료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고요.
공증유언장을 작성을 하면 그 공증사무소에 20년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유의점들이 있나요? 유언장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집행자들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상대적으로 상속을 적게 받거나 배제된 상속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 중에서 다시 유언 집행자를 선임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유언 집행 절차가 시작부터 더디게 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늦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탁에도 소송을 걸 수 있지 않나요? 신탁은 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즉시 그 사후 수익자에게 위탁자의 뜻대로 재산이 바로 이전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시면 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망하면 소송은 안 들어오거든요. 계약에 계약이 대한- 끝난 거니까. 아, 유류분의 소송은 이제 상속인들 간의 문제인 거고 저희 위탁자와 저희 신탁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집행이 되고 예. 그리고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가족들에게 일단 공개가 다 되는 건가요? 공시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가 되는 공시가 됩니다. 금융자산은요? 금융자산도 뭐 인터넷 뱅킹을 굳이 어르신들 인터넷 뱅킹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예, 본인이 알리지 않는다면 공무원 금전은 비밀로. 우리 금융거래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막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사람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그런 유언 내용 신탁을 고려를 하시나 봐요.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도 이게 많이 보도가 되면서 최근 4년 사이에는 이런 5대 은행 수탁 잔고가 뭐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런 통계도 봤는데 유언 내용 신탁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매년 금융사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는 부담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가입하는 자산에 따라 차등집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계약보수는 신탁재산의 0.5에서 1% 정도 저희가 받고 있지만 신탁이라는 게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보통 몸이 아플 때 이제 신탁을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찍 가입하면 매년 수수료만 계속 드니까. 그럼 신탁을 일찍 가입해 두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신탁은 건강하실 때 재산을 맡겨야 맡기신 분의 뜻을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계약을 하고 싶어도 치매 진단으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럼 상담을 할 때 그런 인지 능력을 한번 조사를 하나요? 저희가 만 7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인지 확인하고자 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소견서. 네. 그래서 이 소견서 발급이 안 되면 가입이 안 되시고요. 아프시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담을 하시다가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어른들은 하루가 다르게 아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탁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뭐 이색적인 서비스라든지 뭐 추가적인 베네핏 같은 게 있나요? 요즘처럼 유병장수로 오래 사는 시대는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본인의 삶을 케어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쓰고 남으면 주는 것이 나도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전의 경우 신탁은 어른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피해를 당하면 종종 금액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신탁의 하나로서 49제 신탁,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제 49제를 이제 지내주는 것까지도 까지도 저희 신탁이 기능으로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환 신탁이라고 해서 내가 사후에 어디에 갈지도 미리 신탁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후에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서비스도 해놓을 수 있나요? 계약도?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해외처럼 그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그거는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그 신탁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신탁은 계약 방식의 유언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뜻대로 신속하게 집행이 되는 흔들림 없는 계약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계약은 오늘 하나, 1년 뒤에 하나 똑같은 효력이 있는데 굳이 1년 뒤에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요.
있고요. 또 언제든 재산을 맡기신 분 뜻대로 내용 변경, 자산 추가, 또 제외 늘 조정이 가능하니 오늘부터 계약하시고 사망 시까지 관리받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김하정 센터장님 모시고 우리 100세 시대에 상속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김하정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